한밭수목원 습지원입니다. 초록에 초록을 더해가는 숲. 짙어지는 초록 위로 여름이 정점으로 치닫는다. 연못에는 수련과 연꽃이 밤낮으로 피어난다. 우아한 연못 위에 연꽃이 피어난 강한 수련이 생명력으로 보입니다. 연못을 지키고 탐스러운 꽃봉오리를 여는 수련이 스스로 잠자고 깨어나길 반복하고 있다. 닮은 듯 다른 수련과 연꽃. 여름의 싱그러운 아름다움을 만난다. 배재대학교 한밭수목원에서 습지원에 원예살림학과 가게 이용학 되면은 교수입니다. 수련하고 연꽃이 함께 좀 식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 모양이라든지 잎 모양이 좀 비슷해가지고 좀 혼동될 수가 있는데요. 그 습지원을 꼭 감상을 하실 때 어떤 게 수련이고 연꽃인지 구분할 수 있다면 또 재밌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식물을 이제 구분을 좀 하게 된다면 그 수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잎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잎이 이제 수면에 바로 이제 붙어서 수면 바로 아래에 이제 있게 되고, 연꽃 같은 경우에는 잎이 이제 수면 위로 솟아 있는 것들이 좀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꽃에 있어서는 수련 같은 경우에는 낮 동안에는 좀 펴 있고 밤에는 좀 오물입니다. 그래서 수련이라는 이름 자체도 좀 잠자는 연꽃이다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연꽃 같은 경우에는 밤에도 계속 펴 있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목원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꽃, 원추리. 백합과에 속하는 꽃이라는데 그래서인지 도도한 자태가 느껴진다. 단 하루 피었다 지는 꽃. 원추리의 꽃말은 기다리는 마음. 하루만의 아름다움이다. 우리나라 이제 원추리, 자생하고 있는 원추리 한 5가지 종류가 좀 돼 있는데요. 사실은 수십 년 전에 그런 동아시아에 있는 원추리들을 그 해외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거기서 많은 품종을 사실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나 동아시아에 있는 품종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화색이 다양한 원추리를 좀 개발을 해서 오히려 좀 역수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명으로 하면 데일리 릴리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뜻은 이제 그 꽃이 하루에 이제 폈다가 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옆에 있는 꽃도, 한 꽃은 이제 하루에 피고 이제 지지만 옆에 있는 꽃이 계속 이제 피고 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매일 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개화 기간이 7, 8월로 굉장히 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잎 위로, 꽃잎 위로 바쁜 빗줄기가 지나간다. 수목원의 나무와 계절의 변화를 풀들을 알리려는 두고 듯 비가 내리는 쉬지 풍경입니다. 않고 비가 내린다. 빗속에서 더욱 짙어진 풍경. 더 많은 꽃과 나무가 눈에 들어온다. 그치지 않을 것만 같은 빗줄기.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잠시 쉬어가라 얘기하듯 비는 화해의 손을 이렇게 오래 흔들고 있다. 나은선 네, 비 오는 한밭수목원 날의 수목원, 해설사입니다. 바로 비 오는 날의 한 폭의 수채화 같아요. 비 오는 날 이렇게 수목원을 보고 있으면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햇살이 아주 반짝반짝한 날도 꽃들이나 나무들이 예쁘긴 하지만 이렇게 비 오는 날은 또 그 나름대로의 또 다른 멋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수목원에 오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빗속에 피어있는 루엘리아 심플렉스라는 꽃입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꽃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루엘리아도 더욱 선명하게 자태를 뽐낸다. 큰 꿩의 기름이라는 꽃입니다. 수목원을 걷다 보면 독특한 이름의 꽃들도 만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곡식이 알알이 박혀있는 듯한 큰 꿩의 비름, 꽃범의 꼬리라는 은방울 이름을 가진 같은 꽃입니다. 꽃범의 꼬리 같은 것이 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은 걸까? 문득 궁금해진다. 배재대학교 원예살림학과 꽃범의 이름이 이용학 참 교수입니다. 재미있죠. 네, 큰 꿩의 비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꿩이 사는 숲에서 이제
핀다고 해서 이제 꿩에라는 이름이 붙여 있고, 비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듬, 머리가 잘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잎을 만지면 잘 떨어진다. 그래서 비듬 같다라고 해서 이제 비듬이 비름으로 좀 바뀌어서 큰 꿩의 비름이라고 붙여진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꽃범의 꼬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호랑이 꼬리를 좀 닮아서 그런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붉은색, 분홍색, 수목원에서는 흰색 등 이렇게 다양한 색의 빗속에서도 일일초가 다양한 꽃들을 초록잎과 만난다. 어우러져 피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한 송이씩 핀다는 일일초. 꽃이 지기 전에 새 꽃이 피어 항상 꽃이 있다. 촛불 모양의 큰 촛불을 꽃송이를 밝힌 가진 듯한 촛불 맨드라미. 장마 속에서도 수목원의 풍경을 밝게 비춘다. 빗속에서도 의연하게 다음 계절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한바수목원의 하늘 위로 장마가 구름이 지나간 뒤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더욱 짙어진 풍경. 초록색 풀과 나무들이 바삐 걸어가는 이들을 불러세워 어렴풋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꽃, 나무, 물, 그리고 숲이 위안이 되는 공간. 혼자 와도 여럿이 와도 자연스럽고 자유롭다. 도심에서 한여름의 더위를 식히는데 이만한 곳이 또 없다. 미국 능소화라는 꽃이 한여름 보입니다. 땡볕에 한사코 주황 물든 꽃길이 봉오리채 하늘을 가리킨다. 더 뻗을 수 없어 허공 속을 향한 능소화가 여름을 익힐 대로 익혔다. 박승진 그동안에 가을 장마가 꽤 조경건축가와 길었잖아요. 양해남 근데 오늘 스토리텔러가 날씨 너무 메타세코이의 쾌청하고 숲길을 걷고 이 있습니다. 수목에 오니까 온통 다 이 푸른 기운에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야, 여기는 메타세코이아 나무가 되게 길게 뻗어 있네요. 일부러 이렇게 조성한 가로수. 그렇죠. 예, 보통 메타세코이아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며 즐겁게 작업하는 조경 건축가 박승진. 그의 눈에 비친 한밭 수목원은 어떨까? 이 프로그램 이름이 그 도시 숲을 품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보면 멀리 도시가 보이고 여기는 완전히 공원만 이렇게 보이는 느낌이 아, 이게 정말로 도시가 숲을 품었다 이런 네. 느낌이 확실히 느껴지네요. 그죠. 이렇게 참 도시 안에 이런 좋은 녹지 공간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공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죠? 사실은 공원이 도시에 등장한 역사가 그래 오래되지 않거든요. 어허. 예. 길게 봐야 한 200년 남짓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안 됐네. 예, 그래서 이제 산업 사회에서 도시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원이 네. 들어섰는데 그죠. 공원이 들어섬으로써 시민들은 정말 쉽게 자연을 안전한 자연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해요. 그죠. 그 전에는 자연이란 건 너무 멀리 있고 위험하긴 했는데 도시에 이런 숲을 만들고 공원을 조성하니까 사람들은 언제 누구나 쉽게 이런 자연을 접할 수 있었게 돼서 네. 그게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복지에도 증진을 했고 네. 건강에도 네. 기여를 했고 이런 측면에서 공원이 가지는 가치는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여기서 와서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더 와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야, 정말 도시에서는 숲이 중요하다. 그죠. 네, 예,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도시와 건축과 자연과 사람이 관계망을 맺도록 직조하는 조경 건축. 스스로 자연을 밀어냈으면서도 숲과 공원을 찾고 식물을 키우며 자연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런 현대인의 열망이 자연과 만나고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될 것이다. 도시, 사람,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 조경이란 이렇게 숲과 도시의 공존을 꿈꾸는 것이 아닐까? 도시는 숲을 품고 숨을 쉰다. 한바수목원의 가을 풍경입니다.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를 키워놓고 햇빛과 손잡는 눈부신 바람. 마음의 보석을 만드는 계절, 가을이다.
가을 곡식 익듯 백당나무 열매, 수목원의 가을도 산사나무 열매 등 익어간다. 수목원의 가을 열매들이 보입니다. 계절마다 선생님 빛이 다르다고 서양화가 느끼는데 한수희 씨와 그죠? 진짜 다른 거죠? 스토리텔러 예, 양혜남 예. 씨가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있습니다. 이 하늘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우리가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색깔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 아, 식물들이 딱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 박 잎 사이에 햇빛이 이렇게 쪼개서 들어오니까 그죠? 가을바람하고 같이 되게 운치 있는데요? 예, 이렇게 조롱박, 수세미 이런 것들이 또 색깔이 바뀌고 있어요. 아, 네. 예, 이런 것들이 참 오묘해요. 예, 박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짙은 황록색, 이제 황색이 되면 예, 확실하게 익은 거죠, 이제. 박이 익어가는 계절. 자기 이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생을 생각하게 하는 계절. 가을이 시작된다. 수목원에 깃드는 햇빛, 햇살, 햇볕. 모든 것이 새롭다. 귀한 가을볕이 내리쬐는 주말. 햇살을 넓은 즐기는 잔디밭에서 사람들. 쉬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의 보입니다. 쉼터. 도심 속 휴식 공간의 고마움을 새삼 느낀다. 도심에서 즐기는 숲. 가을바람에 햇빛도 바람도 나무도 한층 숲속길을 더 서양화가 영으로 간다. 한수희 씨와 스토리텔러 양혜남 편안한 씨가 걷고 산책길에 있습니다. 가을이 가득하다. 도시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네. 이렇게 아늑한 풍경이 있다는 게 저는 참 좋아요. 맞습니다. 예, 여기 한밭수목원의 네. 이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 도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온도도 달라지고 그죠? 네, 공기도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이 흐름이라고 하는 이 분위기, 네. 느낌,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네. 그냥 이렇게 서 있기만 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막 행복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어, 야, 이 가까운 곳에 음, 이렇게 머물고 있어도 꼭 먼 곳에 여행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죠. 예, 이렇게 숲이 주는 이 깊이감이나 우리 인간들한테 주는 이로움은요, 네. 참 말할 수 없이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숲에 대한 소중함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 그렇죠. 우리가 더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야 될 이런 자산들, 네. 예, 꼭 필요한 것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 눈앞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네. 한층 깊어진 숲. 가을꽃과 숲의 조화가 여유롭다. 도심 속 숲은 이렇게 깊은 사색을 이끈다. 자유롭지만 조금은 고독하게. 숲이 들려주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살포시 가을볕이 들어오는 숲길. 언뜻 비치는 햇살이 더 반갑다. 이제 제목 낙엽 밟히는 소리가 좀 들려요. 네, 네, 네. 가을의 느낌 중에 이 낙엽 밟는 소리 네. 참 멋진 소리죠. 예, 야, 이 아름드리 참나무들이 이렇게 예. 즐비하게 서 있고 어, 소나무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네요. 예. 이 참나무 앞에, 나무 앞에 네. 참자가 붙어 있잖아요. 예, 예. 네. 진짜 나무잖아요. 진짜 나무 그러네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참자가 붙어 있는 것들, 새도 예, 참새. 참새, 예, 그리고 꽃도 참꽃, 아, 예, 진달래가 바로 참꽃이죠. 그러면 저는 참으로 해서 제 느낌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참 좋다. 아, 예, 훌륭하세요. 예, 그런 나무들하고 네. 이렇게 도시 그리고 자연 우리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 참 기쁨입니다. 그러네요, 정말. 아직은 낙엽이 많이 지지 않아서 푸릇한 느낌이 좀 들지만 네, 두 네.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제법 예. 다 떨어지겠죠. 네, 네, 네. 뭐 이렇게 잎들이 좀 크고 지금 이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네. 바닥에 쌓이면 이게 또 다시 또 환원이 돼서 자연으로 또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이 참나무가. 그래서 이 도시와 자연, 우리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공존하는 그 흐름을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다라고 맞아요. 하는 게 그런 어떤 큰 깨달음도 주고 있는 게 바로 숲이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그냥 같이 어우러져서 공존한다는 게 네. 이곳에서 느낄 수 있는 묘미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것들을 아끼고 같이 살아나가는 그런 공존화된 공존을 해야만 하는 그런 공간이 바로 네. 이 수목원 숲이기도 합니다. 예. 너와 내가 공존하는 공간. 숲을 걷는다는 건 어쩌면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도시, 사람, 숲이 공존하는 자연의 이야기를 듣는다.